안녕하십니까. 천고명시를 소개하는 시간. 오늘은 정야사, 200의 정야사, 고요한 밤의 생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징예스 장quan明月光 一时地上霜 枝头望明月 低头思故乡 200은 다 아시다시피 중국 땅 시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대중적인 인기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0과 두보가 쌍벽을 이루고 있는데요. 200과 두보가 땅 시인 중에 가장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혹시 오다 가다 중국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대화거리는 없고 해서 200과 두보를 소재로 이야기하고 싶어서 말을 건네는 경우가 가끔 있을 수 있는데요. 중국 사람한테 200, 두보 아무리 이야기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200은 리바이, 두보는 뚜푸라고 해야 알아듣습니다. 이 단어만 알면은 해석이 어려울 게 없습니다. 상은 짐상이고요. 위에는 간체자, 밑에는 번체자로 적었습니다. 상전에 침상 앞에 명월, 밝은 달이 빛나는구나. 이시 마치 뭐뭐하다 이런 뜻입니다. 지상에 서리가 내린 듯하구나. 고개를 들어 쥐토, 디토, 쥐토, 왕민月, 고개를 들어서 밝은 달을 바라보고 고개 숙여 고향을 생각한다. 200의 시가 쉬운 게 맞습니다. 그래서 대중적입니다. 그런데 쉽다고 해서 그냥 쉽기만 한 것만 아니라 뜻은 그 감정은 심오한 감정은 고스란히 하나도 빠짐없이 독자들한테 전달된다는 것이 그의 탁월한 점이죠. 쉽게 시를 쓰면서도 감정은 그대로 전달됩니다. 객지에 나가서 밝은 달을 보니까 고향이 그리워지는 거죠. 누구나 사람이면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공감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한 가지 이 시를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을 품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상은 짐상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짐상은 집 안에 있고 밝은 달은 바깥에 하늘 위에 떠 있는데 이것을 같이 표현한다는 게 이게 논리에 맞지 않다. 집 안에서 집 밖이 그리 잘 보이지가 않을 텐데
이게 맞냐 이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딱히 뭐 다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그대로 이어졌던 것이죠. 1000년 넘어. 그런데 최근에 고고학이 발전해가지고 이 시대의 단어가 지금과 같지 않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 상은 아마도 침상이 아니라 옛날에 우물가에 이렇게 구조물 같은 것을 세워놓은 것을 상이라고 하고, 그것을 우물가에 세웠으니까 그것을 정상, 그래서 정상이니까 정을 생략하고 상을 썼는데, 상이 바로 우물을 상징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침상이 아니라 정상 앞에 빨간 달이 비치는구나, 빨간 달 비치는구나, 마치 땅 위에 서리가 내린 듯 하다. 고개 들어서 밝은 달을 바라보고 고개 숙여 고향을 생각하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것이죠. 더 좋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물은 고대에는 어느 동네나 다 있고, 또 객지에 가서도 있으니까 객지에서도 자연히 우물을 보면 고향 생각이 난다는 것이죠. 어렸을 때 엄마 따라서 우물가에서 많이 놀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근거가 200의 시 중에 장간행이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랑지 주마라이 라오창 농칭메이. 이 창이란 글자가 보이죠? 낭군님은 중마를 타고 와, 우리 집에 중마를 타고 왔다는 거죠. 지금 어린 소녀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라오가 돈다는 뜻입니다. 돌면서 청매실을 가지고 놀면서 창을 돌았다는 건데요. 이게 침대를 돌았다기보다는 집 바깥에 있는 우물가에서 놀았다는 의미가 더 강하겠죠. 그래서 같은 시인이 쓴 이 상이라는 글자가 우물이 딱 적당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고학적 측면과 이런 단어의 쓰임새를 살펴보건대 이것은 우물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대세로 굳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이러한 사실이 한국에는 아직 전해져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점점 그 힘을 얻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